문학산 기슭의 옥년동은 인천에서 옥토로 손꼽히던 곳이다. 옥년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토양 조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지하 1m에서 파올린 토양은 상당 부분 썩어 있었다. 냄새가 날 정도로 기름에 찌든 상태였다. 그러니까 여기도요. 비단 한 지점의 토양만 그런 게 아니었다. 임의로 선정한 몇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한때 비옥한 옥토를 자랑했던 문학산 일대의 토양이 기름에 찌든 땅으로 바뀐 까닭은 무엇일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문학산 서쪽 기슭의 옥년동을 찾은 것은 지난 2월. 향해서 전부 다 있었다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주민들이 안내한 곳은 마을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작은 개천이었다. 먼저 여기 독강 놓는데도 그냥 여기서 기름이 막 그냥 손까지던데. 근데 골짜기가 수면을 덮은 기름기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다 있어요. 개울력. 저희가 자랄 때 보면 여기가 한참 깊어가지고 그래. 전부 논으로 해서 빨간 하나의 그 기름띠를 일으키셨다고요 여기가. 아 여기서 이거 건너다니던 건데 저 산에서 탱크 청소하면 그냥 이리로 내려가면서 넘어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콘크리트 옹벽이 없었을 땐 주변 논밭으로 기름이 넘쳐 흐를 만큼 심각했다는 것이다. 여기 진짜 기름이 지금도 안 와봐 지금도. 썩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기름에 썩은 거. 문학산 바로 밑에 위치한 밭에선 지금도 기름기가 배나오고 있다. 토양 표면을 살짝 파기만 해도 기름기가 보일 정도다. 조금만 있으면 아유 스키 내라. 요거 파서 스키 내가긴 하는데 이게 나지 여기. 이거 얼마나 많이 이게 스며 나오는 거야 이게. 저 앙금을 갖다가 놔두면 하루쯤 놔두면 그 기름이 되더라고. 아 이거요? 앙금. 옛날에 퍼다가 이렇게 보면 그렇죠. 형님. 이게 이 앙금을 갖다가 그 집에다가- 하루 정도 내버려 두면은 그게 이제 기름으로 변해서 위로 뜬다는 얘기죠. 그렇지. 변해가지고. 변해서. 밑에는 물이. 문학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하익동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공동우물은 모두 폐쇄돼 있다. 집안에 있는 개인 우물도 폐쇄된 건 마찬가지. 우물에 설치한 펌프실 내부까지 기름이 배나와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다. 그 기름띠가 이렇게 줄줄 흐르는 게 보였는데 그런 거 이제 쉬쉬 지어가면서 물 떠다 뭐 자식을 했으니까. 휴전이 되자 문학산 양쪽 기슭에 위치한 하익동과 옥년동 두 마을 곳곳에서 기름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주민들은 그 발원지로 문학산을 지목했다.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지구장과 스며들어가지고 토지로 스며들어가지고 설령 동네 사람이 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데로만 이렇게 하면은 전부 기름이 둥둥둥 떴습니다. 사람들이 그 청소를 해요. 30여 년 전 문학산에 있었던 조유 탱크에서 기름이 새 나왔다는 얘기였다. 미국 아이들이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청소를 하면은 거기에 딸려서 기름이 나중에 이제 잘못 뽑던지 뭐. 그리고 그냥 홍수진 것처럼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냥 개울로 그냥 오가되면서. 지난 50년대 초부터 71년까지 20여 년 동안 문학산은 미군 저유기지로 사용됐다. 60년대 문학산을 촬영한 항공 사진을 보면 조유 탱크를 확인할 수 있다. 문학산 동쪽과 서쪽 기슭에서 구멍 뚫린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조유 탱크다. 조유 탱크는 마을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있었다. 항공 사진에서 확인된 조유 탱크는 문학산 좌우로 26개. 모두 하익동과 옥년동의 마을 머리맡에 해당하는 문학산 기슭에 집중돼 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탱크
하나당 3,000드럼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였다. 기름은 인천항과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문학산 저유소로 흘러들여 저장했다가 전국의 미군 기지로 공급됐다. 저유소가 포항으로 옮겨간 것은 지난 71년이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문학산 기슭에선 여전히 기름이 새나오고 있다. 유난히 눈이 많았던 지난 겨울, 눈 쌓인 문학산은 기름 흔적이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얼었던 땅이 풀리자 이내 작은 실개천에도 기름이 고였다. 2월 6일 우리는 토양오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옥년동의 토양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굴착기를 동원해 밭으로 경작돼 보이는 한 지점을 파내려갔다. 1m 정도의 깊이에 이르자 토양은 시커멓게 썩어 있다. 기름에 오염된 흔적이다. 잠시 후 토양 단면에서 물기 같은 게 배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 봐, 이거 1m 정도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청나잖아. 저거 봐, 저거 뭐 줄줄 흐르는 거 다 기름인데 뭐. 기름이 좀 흐르는 거 같아서. 요새 우리는 저쪽만 1m 깊이를 넘어서면서 토양에 스며든 기름 오염증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마치 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기름이 토양 속을 이동하며 다닌 흔적이다. 그리고 얼마 후 기름 냄새가 심해지면서 토양 단면의 오염층에서 물기가 흘러내렸다. 물기처럼 보였던 것은 기름이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밑바닥엔 기름이 고였다. 기름띠 같은 것이 분명히 보이고 우리 또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느끼지만 냄새가 납니다. 기름 냄새가 그 사람의 이런 이 냄새로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의 기름 농도라면은 일반적으로 측정에서는 기름 오염으로 구분이 되죠. 이곳 토양 속에는 기름 성분이 대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일까? 토양에 남아있는 기름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3곳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했다. 정확성을 기하려고 시료를 채취하는 전 과정을 토양오염 전문 연구가들에게 맡겼다. 시료 분석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진행됐다. 먼저 각각의 시료에 용매를 투입한 후 토양 속에 남아있는 기름 성분을 용해시켰다. 토양 속 기름 성분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다.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피크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유류에 의해서 오염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보통 유류는 단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분으로의 그 혼합물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류로 오염이 되어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학산 토양 시료를 분석한 결과 3곳 중 2곳에서 기름 성분이 검출됐다. 기름 성분의 양은 BTEX 기준으로 각각 9ppm과 24ppm이 나왔다. 기름 오염 정도는 일명 BTEX로 불리는 휘발성 성분과 비휘발성 성분인 총 석유계 탄화수소 TPH의 양으로 측정한다. 그중 벤젠과 톨루엔, 에틸벤젠과 자일렌 등을 총칭하는 BTEX는 인체에 노출될 경우 신경계에 독성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특히 벤젠은 발암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백혈병 같은 그런 암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화합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물들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옥년동은 기름 오염이 어느 정도 확산된 것일까? 문학산에서 300m 떨어진 지점, 즉 마을 가장자리부터 차례로 토양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토양 채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양층의 흐트러짐을 막기 위해 지오프로브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했다. 지하 2m까지 시추한 지오프로브를 뽑아 올렸다. 그러니까 2m 지금 거의 1.8에서 2m. 네. 시료봉의 끝부분 지하 2m 지점의 토양에서 기름 오염 흔적이 발견됐다. 어떤 교수님들은 포 안 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좋다고 보면 암 유발한다고. 채취한 시료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데도 기름 냄새가 역하게 진동했다. (2차) 조사 지역은 문학산에서 200m 지점. 토양 시료는 1차 조사 지점과 동일하게 지하 2m 깊이에서 채취했다. 안 나는데? 안 나요? 오염된 거나? 2차 지역의 시료는 황토색을 띠는 정상 토양으로 확인됐다. 그럼 문학산 100m 근접 지역은 어떤 상태일까?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 지오프로브 시추는 수작업으로 진행됐다. 지하 1m 지점에서 기름 오염 흔적이 나타났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네, 봐주시죠. 아우 심하네. 심하죠. 이게 아까 같은 경우는 황토옥이라 어때요? 심한 거예요. 세 곳 가운데 중간 지역만 오염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기름 오염은 대체 어떤 경로로 확산되는 걸까? 그 해답은 토양 시스템 속에 들어있다. 이런 방법이 지금까지 지하수 통로와 안반층까지 갖춘 자연 상태의 토양 구조와 흡사한 토양 모형도. 제일 높은 데서 들어간 지하수는 어디까지 가나 봅니다. 연세대학교 우남칠 교수는 토양 모형도를 이용해 토양의 오염 경로를 연구하고 있다. 우리는 모형도에 오염 물질을 직접 넣어보기로 했다. 수직으로 이동하며 확산되던 오염 물질은 안반층 위의 지하수 흐름을 따라 움직였다. 우리가 오염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오염이 어느 정도 됐나 이런 걸 평가할 때는 눈에 보이는 지표에서뿐이 아니라 지하에서 또 지하수를 따라서 움직인 것이 어디까지 갔는지, 결국은 지표에 어느 정도 양이 남아 있으면 지하수가 움직이는 한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이에 우물을 팠는데 아무것도 없다, 땅을 이렇게 파봤더니 아무것도 오염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하수가 통과하는 통로가 아니죠. 지하수는 여기서 오염이 안 된 거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오염된 통로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염물질이 어디로 유동하는지 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맨날 위에서 관측해서 오염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천에 오염물질이 나오고 밑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기름 오염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장기간에 걸쳐 오염이 계속된다. 문학산 기름 오염 토양을 현미경으로 살펴보았다. 토양 입자 사이엔 기공이라 불리는 틈이 있다. 그런데 그 틈새 곳곳을 시커먼 기름이 막아버렸다. (600배로) 확대하자 마치 기름이 토양 입자를 포도송이처럼 에워싸고 있어 기공이 막혀있다. 반면 정상 토양은
황금빛 입자 사이로 기공이 시원하게 열려 있다. 토양 시스템의 생명력의 원천이 기공이다. 그런데 기름이 들어가 바로 이 기공을 막아 토양 시스템을 마비시키게 된다. 토양이 유리에 오염이 되게 되면 토양 입자와 입자 사이에 그 기공이 있는데 그 기공을 갖다 막게 됩니다. 그 기공을 통해서 공기와 물이 흐름으로써 이 토양의 그 생명력을 갖다 제공을 해주는데 그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은 일단 토양 입자에 달라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마치 코팅 처리된 것 같이 토양 입자를 에워싸기 때문에 30년 전의 기름 성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기오염 물질들이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는 아주 몸에 안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낮은 농도만 돼도 우리 인체에 큰 해가 미치게 됩니다. 낮은 농도로 천천히 나오게 되면은 원래는 오염 범위가 요만했던 물들이 그 토양을 휩쓰고 나면은 토양을 한번 지나고 나면은 오염의 그 부피가 훨씬 더 늘어나게 돼가지고 원래 조그맣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오염의 양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 오염은 그 장기간 지속돼가지고 다른 그 부분에도 환경의 다른 부분에도 더욱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토양 오염이 진행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토양의 생명체들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한 생물만이 살아남고 적응 못한 생물은 도태된다. 기름은 문학산 토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아까 그건 확실히 나더만요. 이건 또 안 나네. 농경지를 중심으로 표토층부터 살펴나갔다. 지렁이 봐요. 지렁이 많잖아요. 예상외로 손쉽게 지렁이를 찾았다. 그러나 생김새가 이상했다. 이 자체가 이게 단단하게 여무른 것처럼 그렇게 생긴 거죠. 생식기 역할을 하는 환대도 부풀어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현상이었다. 작년에 제가 그 전국 그 산이나 농경지에 다니면서 지렁이를 채집을 한 2,000마리 이상 채집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대부분 이제 여러 종류가 지렁이가 있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느낌을 주는 지렁이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렁이는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지렁이를 이렇게 만졌을 때 굉장히 딱딱하다. 이런 게 지금 특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식물이 무성하게 뿌리 내린 곳은 정상 토양이다. 이곳의 지렁이는 어떤 모습일까? 흙이 움직이는 것은 생명 활동이 있다는 증거다. 흙의 움직임은 지렁이가 만드는 것이다. 유연한 몸놀림으로 지렁이가 흙 속을 들고 나면 굴이 생긴다. 투명한 몸통은 매끈하다. 환대도 정상이다. 지렁이는 유연한 몸놀림으로 흙을 먹고 분비하고 굴을 만들어 흙을 숨쉬게 하고 살아있게 한다. 그렇다면 기름 성분이 지렁이의 형질을 변화시키는 것일까? 농업과학기술원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정상 토양과 기름 오염 토양의 생명 활동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문학산과 주유소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 그리고 정상 토양을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 현미경으로 80배 확대했다. 정상 토양 속엔 지렁이는 물론 독토귀와 응애 등 다양한 생명들이 어울려 있다. 문학산 토양에서는 지렁이와 노린재가 일부 관찰된다. 그러나 종 다양성과 개체 수가 빈약하다. 이것은 주유소 주변 토양이다. 생명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문학산 토양과 주유소 주변 토양에서 나타난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체적으로 그 유류가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그 생물에 주었을 경우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농도가 높으면 바로 죽어버리지만 농도가 희석돼서 약할 경우에는 그 내에서 살기는 살지만 그 환경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물들은 그 환경을 맞춰가면서 살려고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각질을 두껍게 한다든지 형태를 바꾼다든지 그런 그 공진화 현상을 그 보이는 게 대부분 생물들입니다. 기름에 노출되면 지렁이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실험을 해보았다. 일반 토양 3kg에 지렁이 50마리를 투입했다. 지렁이는 곧장 흙 속으로 파고든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토양 표면 곳곳에 구멍이 생겼다. 지렁이를 투입하고 24시간 후 이번에는 기름을 넣어보기로 했다. 토양에 투여한 기름 양은 100ml. (30분) 후 지렁이들이 흙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환대도 부풀어 있었다. 대부분의 지렁이들은 갑자기 부푼 환대 때문에 토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토양 속에 남아있던 지렁이는 죽어가고 있었고 이미 죽은 것들도 많았다. 갑작스런 기름 노출에 적응할 틈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무너졌는데 이 끝부분만 살아있잖아요. 여기 봐요. 다 썩었죠 여기. 기름 오염 피해는 숲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저유 탱크 자리엔 나무가 아예 자라지 않아 문학산 군데군데가 공터로 남아있다. 그나마 숲을 이루는 아카시아 나무도 몸통이 가늘고 쓰러져 있는 것이 많았다. 아카시아는 모두 70년대에 심은 것들이다. 아카시아밖에 안. 아가씨야. 이를 풀 잡고. 다른 수종은 잘하지 않더라고요. 다녀보면은 산에를 내가 매일 다니는데요. 이게 이제 요 위에도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자원이 바닥에는 안 돼요. 바닥에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짠물 때문에 그게 들어서 안 되는 건지 어느 태국 가면 다 안 돼요. 없지. 여기는 지금 많은 거고 다른 데는 완전히 동그랗게. 그래서 저 위하고 저 넘어가면 다 이제 그나마 한 요 정도 자라는 거. 농작물의 상태도 마찬가지다. 기름 때문에 논농사는 포기하고 밭으로 전환했지만 밭곡식도 다를 바 없다. 안 돼요, 곡식이. 여기가 농사가 옥년동에서는 여기가 최고 좋은 데예요, 농사짓기가. 그런데 이상은 이 곡식이 되질 않아요, 썩어서. 썩어서 안 돼요, 땅이 썩어서. 기름은 식물의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벼 성장 실험을 해보았다. 모내기를 앞둔 어린 모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300병 기준으로 100ml의 경유를 넣어봤다. 먼저 기름은 물 표면에 피막을 형성해 뿌리에 들어가는 공기의 유입을 막아버렸다. 하지만 한동안 모는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폐구에서 이상 증상이 발견된 것은 일주일 후. 변화는 잎에서부터 발견된다. 잎이 말라가고 있다. 뿌리도 마찬가지였다. 보통 정상무의 뿌리는 풍성하게 뻗어나간다. 그러나 기름을 투여한 뿌리는 빈약한 데다 일부는 시커멓게 썩어 있다. 기름이 물에 막을 형성해서 공기가 순환이 되지 못하니까 뿌리가 썩게 되는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상부의 경우에는 기름이 잎을 타고 올라가서 식물 잎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기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식물이 광합성을 못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두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름 오염의 특징은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지난 3월 28일 취재진은 경기도 의왕시의 백운산 계곡을 찾았다. 불과 몇 해 전까지 이 계곡은 가재가 보일 정도로 깨끗한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다. 지난 98년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생긴 피해다. 기름 제거를 위해 흡착포를 덮어놓은 것으로 백운산 계곡의 기름 유출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기름은 새나오고 있고 또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 백운산이 그 천하자원이고 생전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우린 지하수를 그냥 먹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선 지하수를 못 먹었습니다. 기름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물 가지고 허드레물, 그러니까 설거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름 유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 주유소의 저장 탱크 교체 현장이다. 탱크 배관에는 시커멓게 기름이 뭉쳐 있다. 배관 틈새로 기름이 새나온 것이다. 사용한 지 10년째 접어든 것이다. 사방 틈새엔 유출된 기름이 금방이라도 흘러넘칠 듯 끝까지 가득 차 있다. 낡은 배관이 얼마나 많은 양의 기름을 유출시키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났다. 저장 탱크를 드러내자 마치 홍수가 진 것처럼 기름이 휩쓸려 다닌다. 현재 주유소를 비롯한 토양 오염 유발 시설은 전국적으로 2만여 개. 최근 몇 년 동안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유류 시설의 토양 오염도를 보면 기름이 새는 비율은 1% 안팎이다. 기준치 80 ppm을 초과한 경우는 그보다 더 낮고 오염도 역시 매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분석을 한 건데, 그런데 강원대 김준현 교수는 지난 97년 이것과는 전혀 다른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거든요. 한국토양환경학회가 국립환경연구원의 용역을 받아 96년부터 1년간 경기도 일원의 주유소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주유소에서 기름이 새는 비율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저장 탱크의 결함으로 인해 유출되는 비율은 36.1%에 이르렀다. 특히 유류라든지 이런 독극물에 의한 공단 지역, 주유소, 그리고 매립장 이런 데서의 오염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특히 국내 지역 지질 자체가 조금만 내려가면 암반이 나타나기 때문에 암반에 소위 깨진 프랙처 메디아라고 하는데 그 깨진 뭐 구조선이라든지 이런 데로 딱 따라가지고 만약에 그런 유류 같은 물질들이 침투하게 되면 뭐 정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죠. 주유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지 올해로 30년.
한때 옥토록 손꼽혔던 문학산 옥년동은 지금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물인데 이거 저기 돼가지고 못 주잖아. 이거 밭에다 위에 이게 다 기름기 뜨는 거네 이렇게. 배추밭에도 물을 못 댈 정도로 우물에는 기름이 고여 있다. 상추, 배추. 그 뿌리가 깊이 내려는 건 못 심어요. 죽으니까 안 되니까. 얇게. 네, 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층이 한 자 정도 되는 거는 괜찮아요. 한 자 더 들어가면 자라질 않아요. 뿌리 얕은 배추를 심었지만 그마저도 자라다 말아 아예 수확을 포기한 상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기름 오염 정도에 따라서 토양 보존 대책 지역으로 지정토록 돼 있다. 기준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다. 이렇게 가지고 하면 되겠다. 옥년동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성분을 분석해 보았다. 유파회대 연구진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물에 씻어 농작물의 표면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했다. 그리고 난 다음 잘게 잘라 완전히 말리는 과정을 거쳐 분석기에 넣었다. 농작물에 대한 기름 오염 영향을 알아보는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실험이다. 분석 결과 놀랍게도 파에서 기름의 유독성 화합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자일렌 등이 나왔다. 배추에서도 벤젠과 톨루엔이 검출됐다. 저희가 이번에 그 옥년동에서 채취한 파를 분석해 본 결과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 수 ppm에서 수십 ppm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지하에 오염되어 있는 토양하고 지하수가 그것들이 이동을 해서 지상에 있는 농작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농작물에 이런 비텍스,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런 화합물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들이 그것을 섭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오염물질들이 인간들한테 똑같이 우리가 그 오염물질을 직접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도 큰 문제다. 옥년동은 60년대 말 상수도가 들어와 일찍부터 지하수 사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하객동에 상수도가 들어온 건 지난 98년. 최근까지 하객동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이렇게 노랗게 되거든요. 이거 닦아내는 기계예요. 근데 여기 한 이틀만 담가놓으면요, 이 물에 이렇게 막 살짝 이렇게 튀어요, 뭐가. 주인은 기름 성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86년도 10월 21일부터 이사 와갖고 우물을 팠거든요. 그때 당시는 여기 상수도가 들어올 수가 없어갖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파니까요, 석유 냄새 이 동네에 다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석유를 땅에서 석유가 난다고 이제 막 우리 남편 친구들이랑 다 이제 그 기계로 팔았지만 석유 냄새가 진동하니까 그리고 물 자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뽑는데 막 기름이 막 나왔거든요. 붉은 기름들이. 그 참 못 먹겠지만 먹었죠. 그래도 우리 신랑은 계속 남편은 야 이런 거 먹고 회충 없어져 그러면서 냉수를 캐서 먹었어요. 인천에서 하객동은 환자가 많은 마을로 알려져 있다. 하객동에서 50년 동안 살았던 지종란 할머니. 현재 지씨 할머니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할머니는 몸이 아픈 것이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물을 먹고 사니까 누구한테 뭐 항의도 못하고 그냥 살아왔죠. 아파도 뭐 그냥 응?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지만 발병 원인이 지하수의 기름 오염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지금까지 하객동의 지하수에 대한 어떠한 역학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하객동에서 3년 전까지 공동우물로 사용한 두 곳의 지하수와 조금자씨 집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성분 분석을 해보았다. 실험은 이화여대 지하환경연구소에서 전담했다. 검사 결과 마을 공동우물 한 곳에서는 벤젠이 0.007 ppm, 나머지 한 곳에서는
음용수 기준치를 초과한 0.014 ppm이 검출됐다. 오염물질의 양은 절대 양을 얘기를 할 때는 많지 않아요. 지하수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파트 퍼 빌리언이라고 해요. ppb라고 하는 10억분의 1 단위니까 뭐 그 정도로 나오면 양은 많지 않지만 농도 단위가 먹는 물 기준에서 봤을 때는 파트 퍼 빌리언이 농도 단위거든요. 10억분의 몇 이게 우리가 먹는 물 기준치니까 비록 농도는 굉장히 작지만 그게 물에 나온다면 그만큼 위해성이 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물까지 다 처리를 해야지만 그 지역의 지하수를 다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름이 유출돼 토양이 오염되면 2차로 지하수까지 오염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면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원상태로 복원할 수는 없을까? 이화여대 지하환경연구소에서 미생물을 이용해 문학산 토양을 복원해보았다. 오염 토양 10kg에 기름 성분을 잘 분해하는 미생물 100ml를 투입했다. 유류 분해 미생물들이 기름 성분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온도는 30도씨를 유지시키며 일정 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실험 8일째, 유류 분해 미생물에 의해 기름에 뭉쳐있던 토양 입자가 완전히 풀리고 기름 냄새도 거의 사라졌다. 문학산 오염 토양과 미생물 처리한 토양을 비교해보면 외관상으로도 그 차이가 확연해진다. 과연 기름 성분이 완전히 분해된 것일까? 미생물 처리로 복원한 토양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많은 양의 기름이 분해된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완전히 분해된 것은 아니었다. 토양 입자를 에워싼 기름이 여전히 남아있다. 성분에는 아주 다양한 화합물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난분해성 물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한 그 미생물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에 기름 성분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염된 토양을 원래의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독일의 비트브루크. 40년 동안 공군 비행장으로 사용되었었다. 항공기에 쓰이는 휘발유 경유 등에 의해 심각하게 토양 오염이 진행된 곳이다.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째가 된다. 이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까지. 그런 부분이 기름이 지금 섞여 있는 부분. 이렇게. 복원에 앞서 500헥타르에 달하는 비행장 일대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데만 3년이나 걸렸다. 유출된 기름은 160만 리터 정도. 토양에 함유된 TPH 양이 15,000 ppm에 달할 만큼 토양 오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 비트브루크주는 1차적으로 토양을 세척하는 방법을 택했다. 토양 세척법은 말 그대로 오염된 토양을 파내 물과 계면 활성제 같은 세척제로 토양에 섞여 있는 기름을 씻어내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10,000에서 15,000 ppm에 이르던 TPH 양을 300 ppm 이하로 복원 처리하고 있다. 기름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 땅을 기름땅을 처리하면 이런 땅이 된다는 거죠. Riecht nicht mehr nach Öl, nichts, ne? 기름 냄새도 안 나지 않느냐. 그러나 토양 세척법만으로 지하 깊은 곳에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Dann hier folgendes Problem noch. Die Kontamination, die ist schon tiefer gedrungen, wie man mit einem normalen Bagger oder Baugerät den Boden halt aus der Erde rausschöpfen kann. Das sind ungefähr 5 Meter. Deshalb haben wir von dort hinten, so in diesem Verlauf, hier an der Böschung entlang, und dann geht es dort hinten hin weiter, Tiefendrainagen verlegt. 굴착기로 흙을 파낼 수 없는 곳에는 배수 시설을 설치해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를 뽑아 올려 정화시키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nutzt. Ja, da ist so eine Leichtflüssigkeit drauf. 집수정에 모인 오염 지하수는 2단계의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1단계는) 비용해성 물질 차단 장치를 이용해 물에 들어있는 기름을 먼저 걸러낸다. 다음 단계로 활성탄 필터를 거쳐 정화된다. 2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염 지하수의 TPH 양은 2,500ppm에서 0.1 ppm 이하로 정수 처리된다. 활성탄 필터는 코코넛 껍질을 구워서 만든 일종의 수치로 유럽에서 식수 정화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다. 지금까지 복원에 들어간 비용만 1,200만 마르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0억 원에 달한다. Ja, das heißt also, wenn wir für Gewerbeindustrie sanieren, dann gibt es immer noch Restbelastungen im Boden. Also es wird nicht vollständig beseitigt, weil das kann man nicht verlangen, noch nicht durchführen. Dann müsste der ganze Flughafen systematisch den Boden abgetragen werden und gereinigt werden und wieder eingefüllt werden. Eingrenzen kann, oder wie in dem Fall da vorne, dass es erstmal über mehrere Jahre über diese Filteranlagen mit dem Wasser läuft, dann gibt es keine Baugenehmigung. Dann darf man also da nicht hinbauen.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부산 문현동에서 기름 오염 토양에 대한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문현지구는 96년까지 육군 정비창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5,000평 정도의 지역이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었다. 건축 폐기물 더미에서도 기름 오염 흔적이 보일 정도로 토양 오염은 심각했다. 구덩이를 파놓은 곳마다 기름물이 고여있다. 토양을 분석한 결과 TPH가 최고 5만 ppm이나 검출되는 지역도 있다. 법정 우려 기준의 25배가 넘는 수치다. 본격적인 토양 복원에 앞서 가스 배출 장치가 설치됐다. 지하에 남아있는 유독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관측공을 설치해 확인한 결과 지하 5m에 이르는 깊이까지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관 작업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는 2003년까지 끝낼 예정이다. 처리할 오염 토양은 20만 회톤으로 122억 원의 복원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번 오염된 토양을 복원시키는 데는 이렇듯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의 예는 오염 방지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염이 된 후에 복원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20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오염을 방지하는 쪽에다가 중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름이 유출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기간에 걸쳐 토양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생명까지도 위협한다. 지난 세월 우리는 기름을 연료로만 생각했다.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가 인천 문학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역학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임시 방편으로 선택한 것은 좋은 흙을 구해 농경지를 덮는 것이었다. 매년 번번이 농사에 실패했지만 올해도 농사 준비에 들어갔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금치 조금 심고 호파 그 심는 건 조금씩 다 심어요. 뭐든지 다 심는데 그전만큼 되질 않으니까 곡식이 심어도 올해 이제 거름을 좀 많이 좀 집어넣고 한번 심어보려고 그래요. 봄무도 조금 심고 시금치도 조금 심고 해마다 매년 심는 거니까.
다행히도 4월에 접어들어 정부 합동조사단이 불황산 일대에 대한 토양조사에 들어갔다. 기름 오염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땅속 깊숙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속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름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 기름으로 인해 토양이 병들면 우리 인간도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